저축을 해서 모았다가 한 번에 갚겠다 이런 거보다는 일부 변제라도 매달 갚는 게 훨씬 낫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채를 줄이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채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본인이 어느 은행에, 어느 신용카드사에 얼마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에 원금이 있고, 어디에서는 원리금을 갚고 있고, 어디에는 이자가 5%고, 어디에는 7%고, 10%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신의 부채를 객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은 이게 좀 괴로운 일이다 보니까 미뤄두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채 목록에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의 채권사명, 만기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대출 원금은 얼마인지, 잔존 원금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이자, 이자율, 그리고 월 상환액 등을 자세하게 작성해서 현재 월마다 내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플로 한 번에 정리가 되기는 하는데요. 대출 간의 조건을 비교하기도 어렵고 또 그 부채 목록을 스스로 작성을 하다 보면 지금 본인한테 처한 현실을 한눈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직접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카페 회생파산 연구소에 부채 목록 샘플도 저희가 올려놨거든요. 다운받아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는 대출 건수를 줄여라인데요. 부채 목록을 다 같이 확인을 하고 나면 이자율, 월 상환액이 높은 부채가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상환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보통 채무자들이 금액이 큰 대출이 엄두가 안 나다 보니까 소액 대출부터 먼저 갚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자 부담이 높은 대출을 먼저 정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달마다 부채에 들어가는 금액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한 번에 당연히 다 못 갚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부씩을 상환해서 고금리 대출 자체를 청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라고 얕보시면 안 되는데 신용카드 사용도 일종의 단기 대출이기 때문에 할부, 리볼빙 등 당장 연체되지 않는다고 해서 빚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전한 금융활동의 패턴을 망가뜨리고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대신해서 자신이 쓸 수 있는 만큼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용 등급을 높여야 되는데요. 신용 등급을 높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고금리 대출 상품을 정리하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전환을 해서 다달이 부채에 들어가는 금액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00만 원과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이 갖고 있는 1,000만 원은 그 이율이나 조건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상환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신용 등급을 높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신용카드 개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많은 카드사에서 남발해주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많게 되면 어디에 얼마를 내가 결제하고 있는지를 관리하기도 어렵고요.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3개 미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할부보다는 일시불을 습관화하시는 것이 좋고요. 카드 한도는 매달 전체 한도액 중에서는 카드 사용액이 적은 것이 좋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카드사에서 무한정 늘려주는 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또 관리가 안 되니까 한도는 무분별하게 늘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으로 여윳돈이 생긴다면은 미리 선결제를 하는 방법도 추천을 드리고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통신요금이나 공과금은 금액이 작다고 해서 납입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소액들이 또 모이게 되면은 원래 내야 될 금액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연체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보다 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대출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당장 월급을 다 모아서 빚을 갚는 게 좀 허무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적금을 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감정적으로는 그게 일리는 있는 말이긴 한데 숫자로 냉정하게 계산을 하면 당연히 빚을 갚는 게 낫거든요. 우리가 예금으로부터 얻는 뭐 이자랑 우리가 내는 대출금 이자랑 비교하면 당연히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축을 해서 모았다가 한 번에 갚겠다 이런 것보다는 일부 변제라도 매달
매달 갚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부채를 변제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감당이 안 되면 공적 채무 조정 제도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매번 안 되면 회생하세요, 안 되면 파산하세요, 안 되면 워크아웃 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무책임한 게 아니고요. 그게 가장 부채를 빨리 갚는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될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등 각종 채무조정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눈앞의 빚을 돌려막기 하거나 지속적으로 부채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가족들의 생계를 빨리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